안녕하세요. 대건 커넥터 2기 교육과정 설명회 경영 분야 대표 커넥터로 나오게 된 3318 정석입니다. 먼저 목차 페이지를 설명하기 앞서 발표 주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경영학과의 심화탐구나 교과 활동의 방향성에 대해 제가 어떻게 했는지 제 경험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같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간단하게 제 자기소개를 하고 제 생기부, 즉 활동들의 좋았던 점이나 아쉬웠던 점을 같이 설명을 해보면서 마지막으로는 개인적인 조언하면서 마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다양한 경영사회 과목을 수강하였습니다. 경제, 사회문화, 세계지리, 기업과 경영, 회계원리 등 다양한 경영사회 과목을 수강하였기 때문에 각 과목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3년 동안 변함없이 경영학과의 꿈을 가져왔습니다. 즉 계속 꾸준하게 갖고 왔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선배님들의 조언을 많이 받으면서 많은 경험을 쌓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학교협동조합 사업 내 경영 분야를 담당하여 실질적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많은 조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활동들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교과 과목 간의 유기성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교과 과목 간의 유기성이 왜 장점이냐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해 보자면 일단 경영학과의 특성인 경우 인사 조직이나 경영 전략, 마케팅, 재무 관리 등 되게 다양한 폭을 가진 과입니다. 때문에 실험이나 프로그래밍 등 심화 탐구를 할 수 있거와는 달리 문과, 즉 경영학과의 경우 실제로 기업 가서 실제로 기업 전략을 짜볼 수도 없고 TV를 통해 마케팅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한계성을 교과 과목 간 유기성으로 이 한계를 잘 극복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편성입니다. 아무리 탐구하는 주제가 좋더라도 내용이 단순하고 단편적으로 간다면 탐구력의 부족을 여기 때문에 각 교과 과목들 간의 특성을 활용하여 이 경영학과의 이 각 설명을 제대로 한다면 이 유기성이 장점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교과 과목 간 유기성을 제 한번 활동 예시를 좀 갖고 오기 위해 제 활동을 가져와 봤는데요. 저는 보상의 동기부여라는 이 주제를 총 이 네 과목으로 이 유기성을 가져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해보자면 기업과 경영, 즉 저는 공동교육 과정을 수강하여 이 보상의 동기부여, 즉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라는 개념을 먼저 학습을 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문사 연구 활동을 이를 더 심화 탐구하여 활동을 했습니다. 좀 읽어보자면 기업 경영 과목에서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 학습 후 심화 확장하고자 인문사회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MD 세대에 참여하여 뭐뭐라는 걸 열심히 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읽어보자면 효율적으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을 통해 기업 복지 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게 되어 추가 탐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힘. 이를 통해 기업과 경영을 개념을 학습한 뒤 인문사회 연구활동에서 또 다른 활동의 동기부여를 얻었다고 이렇게 유기성을 얻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문화인데요. 사회문화를 읽어보시면 인문사회과학 연구 활동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에 대해 탐구 중 뭐뭐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내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심화 탐구하여 발표함. 이 동기부여가 이 사회문화에서 새로운 활동의 동기부여가 돼서 이 활동을 하게 된 걸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새로운 과목에서 또 다른 활동을 또 만들게 되었습니다. 읽어보자면 타 교과 시간에 효율적인 기업 사내 복지제도 방안을 탐색하는 과정, 즉 사회문화라는 과목에서 다룬 주제를 빅데이터 분석에서는 기업의 육아휴직 급여 사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프로젝트를 기획함. 이와 같이 기업 경영에서 배운 개념을 이렇게 차근차근 내려가서 유기성을 가지고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는 실제 판매 활동을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똑같이 회계원리, 즉 공동교육 과정에서 회계원리라는 개념을 먼저 학습한 후 또 다른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에서는 카페 동아리 활동 중 망고 스무디의 가격을 정하는 어려움을 망고 스무디 적정가 찾기라는 주제로 탐구 내용을 발표하여 또 실제 판매 활동에 더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해서 마지막으로는 회계원리 과목에서 수강한 내용을 실제 적용해보자 학교 축제 중 음료 판매 부스에 참여하여 실제 판매 활동을 했다라는 교과 과목 간의 유기성을 띄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활동에 아쉬웠던 점을 말해보자면 저는 독서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생기부의 독서 상황 자체는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아 저를 포함한 많은 학생들이 좀 독서의 중요성을 간과한 듯 등한시하는 것처럼 저는 많이 보았는데요. 하지만 책을 활용한 다른 활동을 했다면 생기부의 기재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생기부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독서는 학생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단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때문에 각 활동들의 동기, 즉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부분이 좀 더 궁금했다거나 심화 탐구를 하고 싶었던 것을 책에서 찾아서 새로운 활동을 해도 좋고, 원래 하고 있던 활동을 책과 활용해서 하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개인적인 조언인데요. 이 세 가지를 좀 지키면서 활동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어떤 것을 배웠는지 이 세 가지를 좀 지키면서 활동을 한다면 새로운 좀 직접적인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왜 했는지를 살펴보자면 왜 했는지는 즉 어떤 이유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지입니다. 즉 탐구력을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질문을 통해 이 왜 했는지를 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다가 이게 왜 이런 답이 나왔는지 궁금을 했다면 이 왜 했는지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 탐구를 하는지인데요. 이것은 사고방식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즉 이런 질문을 통해서 나는 이 질문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탐구를 했는지 보여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것을 배웠는지입니다. 즉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점이 변했는지를 말하면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성장 역량, 심화 탐구를 동기를 또 다른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율적, 능동적, 적극적 활동입니다.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주최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요. 만약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들이 없다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기획하여 활동해야 됩니다. 이는 제가 방금 발표한 이 두 가지 예시를 통해도 알 수 있는데요. 밑줄 친 부분들이 다 제가 적극적이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제가 참여한 활동들입니다. 먼저 기업가 경영과 회계 원리는 공동교육 과정, 즉 타기관, 타 학교에서 하던 것을 제가 신청을 하여 제가 참여했던 부분이고, 똑같이 인문사회 연구활동도 교육청에서 주관하던 활동도 제가 신청해서 한 활동입니다. 또한 이 자율 활동, 즉 제가 실제 판매하고 있는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제가 필요한 활동들을 기획해서 활동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